지금 같은 하락장에서 경매 관심 갖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네. 경매에 대한 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경매도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도 별로라고 보세요? 경매도 지금 하락장인데도 낙찰 받기가 쉽지가 않고, 그리고 이제 직장인들 같은 경우 입찰 하려면 그게 평일하기 때문에 만만치 않아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투자를 제가 오래 하는 비법이 뭔지 아세요? 비법이? 힘을 안 주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태극권. 태극권 써서 힘을 안 줘서. 힘을 안 주면 좋은 게 뭐냐면 오래 할 수 있어요. 오래. 왜냐면 스트레스 덜 받으니까. 근데 우리가 빡세게 2년, 3년에서 진짜 막 미친 듯이 하잖아요. 질려서 못해요. 질려서. 완전 공감됩니다. 질려서 못해. 근데 저처럼 힘 싹 빼고요. 그냥 하면요.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40년이든 그냥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기회가 여러분 정말 많아요. 기회가. 그런 기회 1년에 하나씩만 잡으면 돼요. 하나씩. 한 번씩만. 그렇기 때문에 이거 놓쳤다고 우려할 필요는 없고, 그런 기회들만 힘 빼고 하나씩만 잡으면 된다니까요. 내가 뭐 3년 뭐 임장활동하고 그거 하지 마시라고요. 보고서 쓰고 막. 보고서 쓰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리고 보고서를 막 그 진짜 공부를 위한 공부예요. 게시하기 위한. 게시하기 위한. 업로드 위한. 그리고 그거는 카페 활성화하기 위한 거예요. 카페를 활성화하기 위한. 본인을 위한 게 아니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누구를 위한 건지. 그리고 본인이 돈을 내는데 왜 강사들한테 종교처럼 생각하냐고요, 그거를. 그건 아니다. 그러지 마시고 힘 빼고 하시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세 차익형에서 수익형으로 자산을 바꾸는 시기는 언제쯤이 적당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은 내 집이 해결이 되면 더 이상 갈 데가 없다. 실거주. 실거주가 해결이 되면 나는 여기서 만족할래. 여기서 만족할래. 끝판왕. 내 실거주의 끝판왕. 네, 난 여기면 됐다. 그러면 그때부터 수익형을 조금씩 준비하세요. 아니면 그 전부터 수익형은. 근데 실거주가 만족이 안 된다. 그러면 매매 차익을 좀 더 해야죠. 매매 차익을. 그런 식으로 실거주가 만족이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매매 차익을 이제 그 수익형으로 하는 거예요. 내 집 빼고 10억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내 집은 전세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전세 살고 있는데 어쨌든 내 집 마련은 하실 거잖아요. 내 집 마련 하실 거면은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내가 내 집 마련 안 할 거다 하면 전세도 포함이죠. 근데 이제 결국에는 내 집 마련을 이제 원하시는 거니까 전세는 보다는 이제 내 집 마련하고 플러스 이제 10억을 해야 된다,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대표님, 지방에서도 아파트 투자 괜찮습니까? 지방 100만 이상 도시요. 그게 뭐냐면 흐름이 바뀌었다. 지금은 굳이 지방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저는. 100만 이상인데도요? 100만 이상인데도. 그러니까 물론 이제 거기 거주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이제 제 생각은 그래요. 아니, 지금 수도권에도 지금 저평가된 데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왜 멀리 가냐는 거예요, 서울 사람들이. 우리 수도권 사람들이? 수도권 사람들은.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지방에 계신 분들은 당연히 100만 중에서도 저평가된 데 있겠죠. 그런 건 실수요가 만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데도 투자를 한 게 맞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저 같으면 서울에 수도권에 이렇게 많이 있는데 왜 이런 데를 하고 멀리까지 가는 건 아니지 않냐는 게 제 생각인 거죠. 제가 그렇잖아요. 대표님을 쭉 지켜본 바로는 대표님은 충청, 이남 별로 안 좋아하세요. 강원, 이남 별로 안 좋아하세요. 네. 귀찮아서. 충북, 충남까지. 좋게 봐서 충남까지. 맞아. 만 좋아하세요. 맞아. 왜냐면 거기 안에서만 놀아도 그 안에서만 확실하게 잡아도 내가 먹을 게 있으니까. 그렇죠. 굳이 뭐 멀리까지. 제가 경매 안 하는 이유도 그거잖아요. 굳이 경매를 안 해도 돈 벌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하고 많은데 왜 경매를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잘 하셔야 된다니까. 저 지방 살아요. 충청도 분 같은데요. 수도권 몰라요. 수도권 공부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도권 당연히 공부하셔야 되죠. 이제 공부는 하는데 이제 공부를. 내가 당진 살아. 내가 아산 살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도권 오셔야죠. 수도권 오셔서. 왜냐면 지금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아산이랑 이제 경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저 같으면은 수도권 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수도권은 좋은 게 뭐냐면 GTS-A라든가 SIT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서울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근데 당진이나 이런 데는 아직은 그게 좀 미흡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성이 좋아지면 거의 수도권이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하는 게 중장기적으로 훨씬 더 메리트가 있다. 그리고 어차피 조정적으로 해제돼 있기 때문에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 되는 거니까 어차피 내가 전세를 주고 임대를 놓고 2년만 보유하면 비과세 되니까 그런데 위주로 하면은 크게 오히려 더 수익률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 창원이래요, 창원. 창원 사시네요. 그러면 부울경에서 승부를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부울경. 근데 이제 이것도 생각해볼 게 뭐냐면 어차피 투자니까 내가 거주를 안 하면 수도권 투자를 해서 팔고 그 돈으로 실거주 사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투자는 수도권에. 그렇죠. 본인은 이제 실거주는 거기 거주하면서. 그래서 저는 수도권으로 올라오시는 게 지금 트렌드상은 맞지 않겠냐.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다음에 제가 좀 약간 공감 능력이 좀
그래도 좀 있는 게, 왜냐면 저도 힘들게 살아봤거든요. 저도 이제 무일푼을 시작했으니까 이게 없는 사람들 심정을 가장 잘 알아요. 왜냐면 저도 없어 봤으니까. 제가 소액 투자 전문이 된 게 뭐냐면, 제가 돈이 없다 보니까 소액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소액 투자를 하다 보니까 지금 소액 투자 전문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노하우를 이제 오시는 분들한테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투자 노하우는 간단해요. 저평가된 데 씨앗을 뿌려 놓는 거예요. 그냥 다주택. 그래서 그게 때가 되면 팔고 또 다시 갈아타는 전략. 되게 심플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자산도 불어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제가 볼 때는 그게 질리지 않을까, 투자에. 예. 근데 그 투자 스타일이 제 투자 스타일이 아니라 워린 버핏이나 또 누구죠? 피터 린치나 이런 분들이 이미 주식으로 하던 방법이에요. 그거를 차용해서 제가 부동산에 접목해서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대표님의 투자 스타일이 막 다 끌어안고 가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연끌하는 게 아니라 주택수를 그렇죠. 하나씩 다 정리하고 다 갖고 간다 이게 아니고 그렇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죠. 세금 이슈에서도 조금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고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세금도 많이 아는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또 개투자 강의하신 분들은 팔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세금을 또 모르시더라고요. 왜냐면 판 적이 없으니까. 아, 그래서 보통 솔루션이 홀딩. 그냥 홀딩이잖아요. 그럼 언제까지 홀딩? 죽을 때까지 홀딩. 50채 아파트 죽을 때까지 홀딩 할까요,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다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건데. 저는 금리는 피크를 찍었다고 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더 급격히 떨어지기보다는 이제 보합으로 갈 거라고 보여지는 거고, 마찬가지로 부동산도 내년 상반기쯤 되면은 이제 보합이 될 것 같긴 한데, 다만 여기서 거래는 전보다는 조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금자리 특례도 있고 취득세 완화도 되고, 근데 그게 빨리 현실이 돼야 돼요. 규제가. 그다음에 대출 규제도 풀리면 지금보다는 그래도 수요가 조금 더 살아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내년은 상저하고 점점 시간이 갈수록 좀 더 회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고네요. 하고. 후반기로 갈수록 이제 조금 이제 오른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된 부동산은 항상 있더라. 그래서 그런 거를 또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크게 실패하지는 않겠다. 또 이런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장기 침체가 3년 이상 간 적은 정말 드물다. 그리고 3년 이상 갈 수가 없는 게 3년을 가잖아요. 그러면 다 망해요. 다 망해요. 국가 경제가 다 망하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저희 제니님 membership 분이신데요. 네. 취득세 중과 해제 이슈가 있어서 네. 지금 당장 다주택자가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네. 어떻게 좀 보십니까? 아니요, 저는 그 다주택자가 그래도 현금 있는 다주택자도 있거든요. 현금 있는. 저만 해도 그래. 사실은 저도 취득세만 아니면 지금 사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기존 주택이 이제 팔고 사는 전략 때문에 좀 머뭇할 수는 있는데, 예. 지금도 사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다주택자 중에서 대출이 많은 사람도 있겠지만 현금 보유하는 사람도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다고 봐요, 저는. 다주택 중과가 풀리면. 왜냐면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20억이면 이게 만약 강남에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금매가 있어요. 20억인데 이게 12%면은 2억 4천 내면은 못 사는데, 이게 만약 3%로 떨어지면은 그래도 잡을 수 있잖아요. 6천만 원이니까. 이런 거는 매물 잡을 수 있다. 다주택자 중과 풀리면. 근데 강남 아파트 내가 꼭 사고 싶은데 이미 주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12% 내려니 너무 억울하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게 풀리면 뭐 살 여지가 있다. 뭐 그렇게 보면은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풀릴 수가 있는데, 다만 금리가 워낙 높다 보니까 이런 추이가 이제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취득세 규제 완화가 좀 풀리면 조금 더 이제 본격적으로 다주택자들이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죠. 둔촌 주건 단촌되신 분 있네. 4인 가족. 축하드립니다, 일단. 어떻게 좀 보세요? 아니, 가져가셔야죠. 둔촌 주고? 네, 가져가셔야죠. 가져가라? 네, 가져가셔야죠. 역시 새 거 좋아하십니다. 네네. 가져가셔야죠. 에이, 당첨까지 되셨는데. 이거 당첨 포기하면은 또 재당첨 안 돼요. 다른 거. 뭐 몇 년 제한 이렇게. 네, 5년이나 뭐 이렇게. 네. 여기는 몇 년씩 봐야 되는데. 10년이나 그러면. 네, 10년인가 5년에서 갖고 가신 게 맞다. 네. 그 다음 어차피 중도금 대출 나오는 거니까. 네. 가져가세요. 네. 하늘나다님, 대표님 씨앗 뿌려놓고 세금 문제 추이에 어떻게 대응할까요? 여러분, 그 세금은 중과 풀리면 그냥 일반 세율은 6에서 45% 누진 세율이지 않습니까? 그냥 누진 세율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중과만 아니면 돼요. 이 정도는 낼만 하잖아요. 만약에 1억을 벌면 한 2,500 정도 3,000 내는 거니까, 한 1억 벌었는데 3,000 못 내요. 일반 세율로. 그 정도 내시면 되죠. 일반 세율은 괜찮아요. 일반 세율은 괜찮다. 왜냐면 여러분 그 이자 소득세도 15.4%인데 은행의 예금도 여러분 만약에 1,000만 원 이자면 154만 원 이자로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원청 징수돼서 여러분들이 모르셨던 거지. 배당 소득도 다 15.4% 세금 떼는 거예요. 그거에 비하면 이게 6에서 45%니까 과표 낮으면 이거보다 더 낮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 2천만 원 합산되면 종합소득세 합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세금 무시 못해요. 그러니까
하물며 예금 이자도 세금을 내는데, 아니 양도세 해서 이 정도 못 내면 안 되죠. 그죠? 이 정도 내실만 하죠. 주식도 해외 투자는 세금 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 비하면 세금 이런 거는 기쁘게 내줘야죠. 기쁘게. 다주택자 시세를 완화 시기는 언제로 생각하시나요? 아니 조만간 될 것 같은데, 지금 정부에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슬슬 밑밥 깔고 있는데, 근데 아까도 잠깐 우리 훈련이랑 얘기했는데 1에서 3% 이렇게 단일세율로 가야지. 이것도 뭐 또 뭐 4% 6% 간다 이러면 진짜 꽝이에요 이거. 쪼개서. 예. 절대 이러면 안 돼 진짜. 제발 좀. 그러면 이것도 더 역작용 나고 큰 의미가 없어요 이것도. 해줄 거면 그냥 이대로 가야 돼. 1% 4% 기존대로. 제발 좀. 아니, 대표님 희망사항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 그렇기도 하죠. 그렇기도 해요. 사고 싶은 게 있어서. 사고 싶은 게 있으니까. 대구 살고 있는데 네. 실거주는 월세 살면서 투자하라는 의견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렇죠. 왜냐면 대구 실거주하기에는 전세가는 이런 게 굉장히 쌀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여기는 그 임차인이 갑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실거주는 월세 살면서 투자하는 거 저는 괜찮다고 보죠. 당연히. 예, 그래서 이제 다만 투자를 대구도 나쁘진 않은데 장기적으로 봤을 땐 대구도 진짜 장기적으로 봤을 땐 나쁘지 않은데 그보다는 흐름에 맞게 수도권에 저평가 있는 데를 하시는 게 맞지 않겠냐. 저는 그게 이제 제 생각이고, 서울 저평가된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면은 돈이. 근데 다만 서울은 아직 조정적이 안 풀렸기 때문에 2년 거주를 해야지 비과세가 된다. 이런 거는 또 같이 고민하셔야 되고, 그거를 또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생각할 게 뭐냐면 상생임대인 제도 있었잖아요. 우리 배운 거. 예.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이 돼요, 여러분. 상생임대인 하면 2년 거주 안 해도 비과세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다만 상생임대인은 2024년 12월까지니까 기한이 촉박하다. 근데 상생임대인은 꼭 2년 할 건 아니고 1년 6개월 해도 인정이 되더라. 그러니까 요거를 잘 활용해서 비과세 할 수 있으면 서울도 나쁘지 않겠다. 요까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를 생각하면은 10가지, 20가지가 머릿속에 이렇게 다 떠올라야 돼요. 그럼 서울 중에 어디를 할 거냐? 예를 들어서 강동구 상일동을 하겠다? 그러면 거기는 9호선이 연장이 되지? 그러면 9호선 연장이 되는 쪽으로 한번 알아봐야겠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은평뉴타운? 은평뉴타운은 뭐 신분당선 연장이 될 수도 있겠네? 그러면 은평뉴타운 중에 좀 저평가된 데는 어디지? 한번 또 찾아보는 거죠. 김포 발표 내면, 김포 중에서 5호선 연장이 되면 어디가 수혜를 볼까? 지금은 역세권이 아니지만, 역세권이 될 만한 단지대가 어디가 있지? 이런 게 다 머릿속으로 다 이렇게 연결이 돼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2주택일 때 팔면 세금이 어떻고, 일시적 2주택일 때는 세금이 어떻지? 3년 안에 팔면 되지? 2년 안에 팔면 되지? 이게 다 머릿속으로 다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되면은 여러분들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네. 최진곤의 고민 상담 시즌 1. 네. 네, 시즌 2는 이제 좀 새로운 포맷으로 저희가 그렇죠. 해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제 약간 다 나왔죠. 총정리하는 차원에서 네. 지금까지 했던 거 연결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린 건데요. 저희도 이제 좀 더 아이디어를 내보고, 네. 혹시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은 뭐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셔도 좋고 대표님께 말씀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규제가 풀려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 영상 올라가고 나서. 올라가기 전에 규제가 네. 풀려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네, 행복하세요. 네, 시즌 1 마감. 안녕.